자, 432페이지에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법인세법상의 제도와 지방소득세법상의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살펴보면 결손금 소급 공제는 원래 결손금은 발생한 연도 이후에 10년 동안 공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에 한해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표준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한 법인인 경우와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한 법인인 경우에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신청 여부에 여러 체크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인세 관련해서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환급 신청서가 미제출되게 되면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2월 공제가 적용이 되고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계산은 433페이지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과 또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환급을 해주는데 그때 환급세액의 한도는 과세표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사례를 통해서 보면 2017년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2억 5천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 5천이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이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니까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기준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초과하는 기준에 보면 과세표준이 3억입니다. 3억이고 공제감면세액이 1,500입니다. 1,500일 때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세표준이 3억이니까 우리가 2억 5천을 전부 다 공제할 수도 있겠죠. 전부 공제해 보니까 2,500만 원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2,500만 원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억 5천이 정확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공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2,500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억 원을 공제하고 소급공제 받고 5천만 원 2월 공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찾아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소급공제한 후에 산출세액이 공제감면세액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1,500만 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표가 1억 5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전연도 과표가 3억인데 3억 원 중에 1억 5천이 되려면 1억 5천을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1억 5천 차감하시면 됩니다. 1억 5천 적용하게 되면 2,500만 원 환급받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5페이지에 보시면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마이너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분의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으로 해서 계산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세법상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 2월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103조 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손금 소득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한 걸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세에서 소득공제세액 환급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결손금 소득공제 환급 신청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방세법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쪽에서 보면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 보시면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이 신청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손금액 2억 5천이고요. 과세표준 3억입니다. 3억일 때 공제감면세액 직전연도 사업연도에 법인 지방소득세 감면세액은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공제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 2억 5천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435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있는 세 번째 줄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면 신청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소득공제 지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를 또 작성해서 제출을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공제감면세액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최대 350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세에서는 공제감면세액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국세에서 환급을 받을 금액은 2,5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죠. 2,500만 원 환급 받았기 때문에 2,500만 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환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청한 경우와 국세에서 신청한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의 신청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방세법에서 2월 공제돼야 되는 결손금은 제로가 되지만 국세에서 2월 결손금이 2월 되는 금액은 1억 원이 또 공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거고 관련 예규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련 예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4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의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법인세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자,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표준은 감면되는 세액의 세율의 20%를 적용을 합니다. 20% 적용하고요. 신고 납부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신고합니다. 즉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납은 본세 분납 비율에 따라서 분납을 할 수 있고요. 본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납할 수 없는데 농특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농특세의 비과세 규정을 확인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농특세 과세 대상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인조정의 공제감면 쪽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이 합계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다면 이 합계표에 있는 내용이 농어촌 특별세의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합계표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시게 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2,100만 원 적용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2,100만 원에 20% 420만 원 적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액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특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상 보시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제 감면세액의 대부분이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특세가 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특세를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금액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가지 서식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봄으로써 농특세를 신고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지방세 관련되는 내용과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와 그와 관련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8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법인세 신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충실히 참고해서 우리 법인세 신고 절차 잘 마무리하시고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